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내린 비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뙤약볕에서 벗어나서 시원함을 느낀 분도 있으실 텐데요. 당분간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찜통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흐리고 소나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산을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밖으로 나가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는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충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많고 돌파 감염도 적지 않아서 거리 두기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며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충주 상황이 심각한데요. 방역 당국이 충주 지역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형을 조사해 봤더니 델타 변이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콜라텍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9일간 89명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입니다. 최근 확진된 75명 중 41명, 절반 넘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됐는데 이 중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34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4명 중 6명은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아 돌파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내 확진자들의 표본을 추출해 변이 검사를 자체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델타 변이는 질병청에서 최종 확정 승인이 나야지만 이제 델타 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8월 2일부터는 이제 저희 지역 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직면한 충주시는 특별 점검반을 꾸려 유흥시설과 식당 등 8,500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하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깊숙이 침투한 데다 돌파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어 신속한 백신 접종과 함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때이르기는 하지만 벌써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탓에 일단 원격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학기 학사 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진천중학교가 10일간의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학교 건물에 대한 성면 제거 공사가 2달여간 예정돼 있어 여름방학 일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 600명 이하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이번 한 주만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더위가 있었고요. 또 직전에 선생님들이 백신 접종으로 많이 백신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방학을 개학함과 동시에 원격 수업을 한 주간 하자.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개학일은 대부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전교생 600명 이상의 학교도 밀집도를 낮추는 선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는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교육계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전면 등교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사태가 온다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의 전면 등교는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고3은 우선 등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런 방침을 좀 보내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와중에도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담은 지침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겠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는 오는 8일 전후에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조치 내용에 따라 2학기 전면 등교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이 폐지됐지만 공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20만 명 넘게 몰린 최근 청약 결과를 볼 때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세종시 거주자에게 물량 전체를 배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이 폐지된 뒤 처음으로 공급된 아파트 일반 청약에 전국에서 2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19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두 채가 공급된 84제곱미터 P타입에는 세종시 이외 주민 2,474명이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세종은 특히 전국에서도 집값이 뛰는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종시에다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하시면 이제 다 넣으신 거죠. 세종시에 불어닥친 전국구 청약 열풍에 대해 세종시는 지역민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6%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현재 50%인 지역민 우선 공급 비율을 전체 100%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와 행복도시 건설청에 건의했습니다. 100%를 다 여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희의 주문인 거죠. 다만 이제 그게 어려우면은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국토부와 행복청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인구 50만 달성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달라진 세종시의 여건과 추가로 있을 분양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규모 특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5대5를 다 따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공 논란이 로또 청약 논란으로 옮겨간 가운데 세종과 비세종 간 당첨 비율 결과에 따라 향후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이 됐다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흘간의 전국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가장 먼저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국토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로 잘된 경우는 없었다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철학과 가치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산업단지 신설 배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해선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만 사람이 모일 수 있다며 충북이 요구하는 도심 통과 노선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왕이면 좀 길게 멀리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사는 충주에 처가 연고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충북도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지난달 30일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6곳을 선정하면서 진천군을 제외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미분양 관리 지역에 신규 지정된 진천군은 최근 미분양 세대의 빠른 소진에 힘입어 석 달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충북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7월 기업 경기가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4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7월 업황지수는 91, 비제조업은 67로 한 달 전보다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제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